당근마켓에서 고를 도입하고 4년 동안의 기록에 대해서 발표할 변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당근마켓에서 채팅팀의 엔지니어링 리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 서버리스 히어로로 커뮤니티에서 서버리스 컴퓨팅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가볍게 고를 사용한 계기부터 유즈 케이스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이에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사용하는지 궁금하시겠죠? 가볍게 고랭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의 현황을 보여드릴게요. 고랭을 사용하는 레파지토리의 수는 200개 이상이고 고랭을 사용하는 사람 수는 50명 이상입니다. 당근마켓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 고 언어도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서비스에는 얼마나 많은 요청을 처리하고 있을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한 서비스에서 받는 트래픽입니다. 1초에 약 8만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있어요. 인프라 스펙으로 보자면 여기서 사용하는 팟은 보통 2코어에 10기가 정도로 200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요청을 받는 서비스는 국내에 손꼽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인데요. 1초에 약 3만 5천 개 요청을 수행하고 있죠. 여기서의 인프라 스펙은 원코어, 원기가, 컨테이너가 25개예요. 일반적인 로직을 처리하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즈 케이스는 이와 같은 인프라 스펙을 가져가죠. 그래프를 보면 여러 색깔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프 하나당 다른 서비스가 이 서비스를 호출하는 양입니다. 보면 내부에 다양한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은 이런 요청을 문제없이 처리하고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겪었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팀들이 여태까지 해결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고 언어를 선택할지 말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시작 배경은 보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고 언어가 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는지 한번 찾아보고 관심이 가서 장단점도 보고 두어 개 로직 한번 작성해보고 그리고 어느 회사가 쓰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러 사람들이 작성한 글 보고 상상하고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죠. 시작은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실제로 적용하려면 상황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처음에 당근에 입사했을 때 현재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레일즈 서버로 감당하기 어려운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었죠. 이때 RDB의 60% 가까이 부하가 채팅 트래픽이었고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봤죠. 이때 선택지는 자바 스프링, 코틀린도 되겠죠. 타입스크립트, 네스트 JS, 고랭 이 정도로 선택지가 좁혀졌어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현재 리소스로 가장 괜찮은 것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봤죠.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고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제가 강하게 느낀 좋은 점은 굵은 글씨로 표현해봤어요. 빠른 컴파일, 그리고 빠른 앱 시작이 큰 장점이죠. 동시성 제어에도 장점이 있어요. 또한 언어가 단순해서 빠르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다룰 내용인데요. 성능 튜닝에도 용이하죠. 그런데 에러 처리는 좀 귀찮은 점이 있어요. 매번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코드 복잡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GC는 대규모 힙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성능 저하가 발생해요. 제네릭을 즐겨 쓴다면 처음에 고 언어를 사용할 때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또한 강제된 패턴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사람마다 다르게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고가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성능 이슈가 있다면 무엇으로 인해 겪게 될까요? 직접 겪은 메모리 릭과 성능 이슈는 다음과 같아요. 순서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뮤텍스가 동작하는 모드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아시나요? 없겠죠? 이를 알게 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메모리가 어느 순간 폭주하는 현상이 관찰됐어요. 특정 시점에 10분 안에 메모리가 2기가에서 바로 8기가를 넘어가면서 OM으로 서버가 종료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피프로프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니까 다음과 같이 고파크에 가장 많은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다시 살펴보니까 싱크 뮤텍스 락슬로우라는 곳에서 많은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채팅에서는 다양한 동시성을 제어하기 위해 고루틴과 뮤텍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성 제어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트래픽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한 케이스였어요. 그럼 다시 깊게 들어가서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뭐 어렵지 않아요. 고는 GitHub에 구현체가 있거든요. 여기서 뮤텍스 구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영문으로 있으니까 키워드만 한글화를 해봤습니다. 뮤텍스는 노멀과 스타베이션 모드 중에서 하나의 모드로만 존재해요. 노멀 모드는 피포 순서대로 대기열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걸 순서대로 처리하죠. 만약 어떤 고루틴이 1ms 이상 뮤텍스를 획득하지 못하면 스타베이션 모드로 전환돼요. 이때부터는 정상화되기까지 요청이 쌓이게 돼요. 그런데 트래픽이 높아지는 순간에 발생하니까 노멀로 전환되지 않고 스타베이션 모드로 계속 동작하면서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는 현상이었죠.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있었는데요. 맵 리듀스를 활용한 코드로 개선했어요. 뮤텍스를 사용하는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2000개의 뮤텍스로 로직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개선했어요. 매직 넘버를 도입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항상 고민되거든요. 근데 이때 고 벤치마크를 사용하면 좋아요. 가장 효과적인 숫자를 선택을 할 때 벤치마크를 다 돌려보고 이렇게 그때 이제 선택한 매직 넘버는 2000이라는 숫자였죠. 이렇게 메모리가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현상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나타났어요. 컨테이너 환경에서 원치 않는 CPU 스로틀링을 혹시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채팅 플랫폼을 고 언어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CPU 사용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봤어요. 각 컨테이너의 CPU 유세지는 피크 시간 기준으로 25%에서 30% 이내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죠. SRE 팀이 이제 CPU 스로틀링 수치를 공유해 주어서 확인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CPU 스로틀링이 걸리고 있었어요. 전체 CPU 사용량은 낮은데 스로틀링이 걸린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왜 스로틀링이 걸리나 하고 찾아보니까 고 맥스프로스가 눈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2021년에 보냈던 슬랙 스레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넘 CPU를 봤더니 4코어로 설정된 컨테이너의 넘 CPU가 16으로 잡혀 있었어요. 이는 호스트 머신의 CPU 코어 수였고 이로 인해 스케줄링에 영향이 가서 스로틀링이 발생한다고 가설을 세웠어요. 이게 노은 이슈거든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슈인데 고 맥스프록스는 컨테이너 CPU 쿼타랑 별개로 동작한다는 이슈예요. 컨테이너는 결국에 리눅스의 C그룹을 활용하는 환경인데 C그룹에 할당된 CPU 쿼타를 사용하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상황을 그래도 왜 스로틀링이 그런데 발생하나 이해해야 했어요. 그래서 넘 CPU가 C그룹에 할당된 것보다 크게 잡히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다시 살펴봤죠. 이제 그 런타임 스케줄러를 다시 살펴봤어요. GMP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P와 M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P와 M은 1대1 대응이 보통 돼서 런타임이 돌아가요. 만약 C그룹에 할당된 CPU보다 P가 많게 되면 할당되지 않은 P에서 처리하던 것이 OS 스케줄링 단에서 블로킹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렇게 되면 웨이트 상태의 고루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이로 인해 CPU 스로틀링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 관계가 되어야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CPU 스로틀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봤어요. 우린 P가 더 할당된 케이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역시나 같은 문제를 겪는 회사는 많이 있더라고요. 적용하는 건 아주 단순했어요. 저기 보시면 이제 오토 맥스 프록스라는 거를 이제 우버에서 만들었는데 메인 함수를 정의한 곳에 임포트만 하면 돼요. 쉽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결과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적용하자마자 CPU 스로틀링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컨테이너 환경이라면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적용해 보는 걸 추천하고요.
트래픽이 높은 당근마켓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에는 적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최적화 및 GC 튜닝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하죠. 가장 높은 트래픽을 받는 서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메모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코드 개선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메모리 할당을 최소화하는 것과 메모리 할당을 피할 수 없다면 할당된 메모리를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런타임 개선의 방법으로 GC 튜닝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씩 이 케이스에 대해서 공유할게요. 불필요한 메모리 할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수 초기화 때 필요한 만큼만 캡을 할당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고랭에서 맵이나 슬라이스는 메모리를 할당할 때 더블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처음에 이 변수 초기화 당시에 이제 그때 지정했던 그 메모리 할당에서 사이즈를 넘어가는 순간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넘어가는 케이스마다 이의 n제곱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한번 개선된 코드를 적용할 수 있어요. make 키워드를 사용해서 초기 크기와 최대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make라는 키워드로 처음에 우리가 생성할 그 메모리 크기에 대해서 변수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리고 풀을 활용하여 자주 사용되거나 생성 비용이 비싼 객체에 대해서 할당된 메모리를 재사용하는 패턴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코드상으로 개선을 다 완료해서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GC 프리퀀시가 굉장히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분당 약 400회씩 GC가 돌고 있었죠. 분당 400회 돈다는 거는 400회 스탑 더 월드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탑 더 월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레이턴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 전체적인 이제 P99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성능상의 영향을 알기 위해서 실제로 프로파일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GC 작업이 CPU 타임의 30%를 소모 중이었어요. 불필요하게 이 GC 작업을 하는데 30%의 CPU를 쓴다는 건 서비스 운영하는데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GC 사이클의 횟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GC의 사이클로 인해 응답 레이턴시가 느려지고 그리고 인프라 비용도 이 서비스가 최대 트래픽을 받다 보니까 무시 못할 수준으로 비용이 사용되고 있었죠.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GC 사이클을 개선하기 위해 GC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많은 튜닝 옵션을 주지 않는데 GOGC 값과 메모리 리밋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런타임의 GC 알고리즘은 CMS인데요. 이제 컨커런트 마크 앤 스윕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CMS를 튜닝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존재해요. 저희는 이 중에서 GOGC가 아닌 메모리 소프트 리밋 기준으로만 GC를 수행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GOGC를 통해 GC를 동작하는 것은 끄는 선택을 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이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죠. GC가 수행되기 전에 순간적으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OOM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비정상 종료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리 사용 패턴상 순간적으로 메모리를 많이 할당하고 메모리 인텐시브한 작업을 하는 케이스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케이스에서는 GC 이제 메모리를 순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OOM의 위험이 없다 보니까 해당 패턴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as is to be 형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존 값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했어요. GOGC 옆에 있는 값은 퍼센트 값이에요. 힙 사용량이 현재 힙의 크기 대비 스레스홀드를 넘으면 GC가 실행되는 거죠. 이것을 마이너스 1로 두어서 이제 GOGC를 통해서 GC가 도는 거는 끄는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메모리 리밋을 넘을 때만 GC가 동작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 리밋을 설정하는 거는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최대로 컨테이너 할당된 메모리 사용량의 한 70~80% 정도로만 할당을 해놨죠. 그래서 결과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CPU가 기존 대비 15%가량 사용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15%만 줄어도 큰 임팩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지표를 봐야겠죠. 메모리 리밋을 넘었을 때만 GC를 돌기 때문에 GC 사이클 카운트가 기존 400회 대비 1분당 8회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잘 보시면 왼쪽에 높은 게 있고 오른쪽엔 바닥을 기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저게 이제 8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GC 튜닝을 해서 이러한 임팩트를 냈던 거죠. 또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GC에 사용된 CPU 타임이 30%라고 했는데 이게 1%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기존 대비 인프라 비용도 절감이 됐겠죠. 비용 이제 여기 옆에 있어요. 저희가 팟에 할당된 카운트인데요. 팟 할당된 카운트가 기존 245개에서 120개 정도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프라 비용도 여기 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인프라 비용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러면 CPU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이제 알아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이제 저희도 여러 고민들을 했죠. 그래서 CPU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오토 피프로프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어요. 보시면 여기 메모리나 CPU나 일정 우리가 정해놓은 스레스홀드를 넘었을 때 슬랙으로 알림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다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을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필요한 메모리 인텐시브한 작업을 하거나 CPU를 한 번이라도 피프로프를 찍었던 서비스들은 이 오토 피프로프를 적용해둬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설정해뒀어요. 한번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애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프로프를 찍으러 그 서버에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고단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해준다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툴이에요. 당근 레파지토리에서 오토피프로프라고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로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때 플루엔트 비트라는 걸 활용하고 있어요. 이건 C로 만들어진 서비스거든요. 근데 기본 인터페이스나 오퍼레이션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을 여러 번 겪었어요. 다양한 인풋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한 아웃풋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들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고로 플러그인을 개발했어요. ML팀 그리고 피드팀 다양한 팀에서 이런 플루엔트 비트를 통해서 로그들을 축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로그의 변환이나 그리고 적재를 위한 이런 파이프라이닝을 할 때 이런 기능들을 이제 고를 통한 플러그인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이 수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이제 메모리 인텐시브한 작업들 하는 경우 혹은 로그 서비스를 작업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고를 통한 플러그인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근마켓에서는 다양한 오픈소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많이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몇 개를 뽑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저희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언어 생태계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 공유하고 싶지만 다루지 못한 내용을 첨부했어요. 저희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거든요.
수많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도메인 복잡도가 점점 단순한 서비스가 점점 도메인 복잡도가 올라가면서 변화하는 코드 변화들도 있고요. 그리고 gRPC 서비스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 고랭 서비스들 간에서 이제 gRPC를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최적화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넣지 못했고요. 그리고 에러를 다루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노하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 팀에서 에러를 로깅하는 방식, 에러를 디버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나중에 별도의 아티클로 양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로깅을 효과적으로 하는 시스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고언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수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나누고 있고요. 이를 통한 기준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맞춰놓고 이거는 새로운 신규 서비스로 하죠. 이거는 기존의 새로운 기능으로 붙이죠. 이런 고민들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테마를 잡아볼 수 있겠다. 근데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여기에다가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 환경에서 네트워크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해요. 여기에서 이슈 트래킹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노하우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음에 SRE 팀이나 저희 당근마켓에서 다른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를 하는 사진인지 아시나요? 저희는 일을 할 때 항상 기존 시스템이 존재해요. 그래서 근데 이 차는 항상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언어 엔지니어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달리는 차를 잠깐 옆으로 치우면서 이제 바퀴를 하나하나 갈아 끼우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달리는 차의 바퀴를 갈아 끼운다라는, 달리는 기차의 바퀴를 갈아 끼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고객에게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더 성능을 최적화하고 어떻게 고객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퀄리티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는 같이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당근마켓에서 함께 재밌는 문제를 해결할 분을 찾고 있어요. 오늘 뭐 이 슬라이드에서 QR코드 찍어서 당근마켓 채용 페이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근팀 고퍼들의 이야기에서 가져온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당근마켓의 이제 메모리 튜닝을 이야기해 준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함께 고생해온 이제 채팅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고 마스터하기 역자의 램버트, 사내에서는 램버트라는 이름을 쓰는 분이 이제 고언어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이 있을 때 도와주고요. 그리고 민그레머님이라고 고바이 이그젬플 한글화 하신 분이 있어요. 헤드퍼스트 고의 역자인데 이분도 저희가 문제를 겪을 때 런타임 레벨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 잘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도와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언어 생태계를 이만큼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다. 당근마켓 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 모든 슬라이드는 당근마켓 고퍼분들이 한 번씩 확인을 해줬고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혼자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프로젝트들은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상황이 주어지는 거고 그 상황을 같이 해결할 동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험한 일들을 아낌없이 공유해준 이 당근마켓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